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입니다. 자, 저는 오늘 포천시 의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3사 연합사가 이원석 의원을 만나서 포천 혈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뒤에 이원석 의원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원석 시의원을 만났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원석 시의원과 포천 혈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저희 3사 포천연합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포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흔히들 이야기들 합니다. 가을은 귀뚜라미 등에 업혀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가에 고추 말리는 풍경과 또 도로변의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여름은 기상청 기록 관측사 이래 매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폭염의 찜통더위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아마 폭염의 찜통더위에 고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전기요금 누진제로 선풍기와 손부채로 한여름 더위를 극복하시느라고 그 어느 해보다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 시민이 건강한 사회, 또 시민이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자금의 우리 포천시의 환경을 보면 시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선출직으로 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인사 말씀을 아우러 올립니다. 저희가 재직하는 동안에 시민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시민이 걱정 없는 포천을 만들도록 최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포천 시민방송의 김태식 기자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배경과 소신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출마 배경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의 어떤 뜨거운 감자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석탄발전소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해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을 제가 모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동의에서 시작을 해서 또 의회의 결산을 통해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너무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포천시와 시민들과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특위를 통해서 살펴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또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던진 질문에 있어서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만은, 또 향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시장 권한으로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된 거고, 또 그것에 있어서 또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지금 뭐 공정률이 30%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 그것이 이제 출마의 배경으로 아마 비춰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14년도 육사지방 선거를 통해서 기초의원에 등원됐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실현한 것도 벌써 청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관리 감독하며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며 시민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상반기 2년에 우리 포천시를 보면 포천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또 관리 감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시민과 행정의 갈등만 초래하는 그런 행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서장훈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석탄발전소 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또 구속됐을 때 무엇을 했었나 한번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은 사퇴를 촉구하면 농성을 하는가 하면 여당의 의원들은 구속을 철회하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공익과 또 사익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세가 아니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입장이기에 포천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또 시민이 함께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네. 그 지역 혈안 네. 그 석탄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영평 사격장 네. 이 문제들이 심각해요. 네. 자,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포천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석탄발전소와 또 그렇죠, 영평 사격장, 그리고 미군이 훈련하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인데 이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는 얼마 전에도 또 유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포천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명확하게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해안이 있으면 뭐 바로 시민 여러분들께 바로 제시를 해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탄 발사의 사고라든가 또 석탄 발전소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뭐 시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탄 발전소의 해결에 따른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적 해결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는 거고 다음은 이제 이 부분까지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물리적 해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적 해결에 대한 방법인데요. 현재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 국제정세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 포천과 같은 내륙 분지의 지형은 더더욱이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포천의 석탄 발전 시설을 허가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시비비의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자 행정적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원점부터 재검토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예. 청구라든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또 행정소송, 또 더 나가서 고소고발까지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해 행정조사 특위를 확인하면서 일부 행정에 우왕좌왕하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검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결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제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또 그 위에 있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해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석탄 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의 정치인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었습니까? 상대당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실 중앙당 차원에서 물론 저희 지역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당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정치적으로도 한번 적극적 이슈화해서 검토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장관을 통해서 질의했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 이 방법도 해결 방법의 한 방법이 아니겠냐.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행정적 절차와 제도권 내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시민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동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나. 시민이 원치 않는 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시민이 반대한 사업과 행동은 반드시 철회돼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성주 시민들이 한 목소리가 되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곳이 최적지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발표를 했지만 지금 한발 양보해서 타 지역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인과의 어떤 사익에 의한 이런 석탄발전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천 시민이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천의 큰 이슈로 있는 부분이 이제 영평 사격장 부분인데 저는 이 영평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또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범위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안보와 또 70년대, 60년대 방공이라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이 세뇌되어서 피해를 참고 온 것이 오늘의 포천의 사격장 피해에 대한 현주소가 아니겠나. 따라서 중앙정부의 해결 방법으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알리고 또 제도적 장치를 건의해서 또 행동적 또 주도의 집단 행동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 포천 내에서 사격장 피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끼리 아무리 울고짖어야 그렇죠.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게 최후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중앙정부가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국민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포천이 이러한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포천 발전을 위해 포천이 안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방 정치의 포천의 정치의 큰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 역량을 다 발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포천의 지난 70년 헌정사를 쭉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되새겨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68년 헌정사에 64년을 집권한 대한민국 자치단체에 우리 포천은 여당만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여당의 텃밭에서 발생된 사안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곳만 바라본 정치의식이 시민과 유권자 모두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부분입니다만은 시민의식의 변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색깔 없는 무채색의 개성으로 일방적 통행의 정치 행태를 나타낸 이런 포천을 새롭게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그 바꿔볼 수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 아닌 집권 야당도 이제는 시장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새누리당이 전라도에서도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사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변화의 조짐이 우리 포천에도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치러지는 우리 보궐선거가 될지 아니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변화의 싹은 지금 피고 있는 것이고 그 변화의 바람이 포천까지도 저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갈등 해소에 대한 한 방법도 서로가 정당 제도 하에의 정치에 있어서 한 번은 집권 여당이 한 번은 야당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포천미디어 송기철 기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장 출마를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 보궐선거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네. 포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포천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뭐 정치인들은 흔히들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산자 수려하고 깨끗한 곳, 살기 좋은 곳이 포천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 포천에 토종 이지암 선생이 우리 포천 현감으로 와서 근무하셨던 것은 우리 정치적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부임해 오면서 그 안악내가 아이를 업고 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안악내 뒤에 엎여 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처럼 머리를 세우지도 못하고 처져서 어떤 숨 쉬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물었다고 해요. 그 토종 선생이. 그 아이가 왜 목도 못 가눕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녀자 하는 이야기가 먹질 못해서 젖이 나오질 않아 이렇게 기근에 시달려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지암 선생이 이제 포천에 부임해서 국가에다가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인민께. 옛날에는 그 굴량미라는 게 있잖아요. 또 씨앗이
이제 그거는 암만 기근이 오고 또 어떤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와도 그 씨앗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군량미와 씨앗을 어떻게 방출해서 이 기근에 허덕이는 우리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소로 올렸다는 그런 토종 선생의 그 일대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포천이 사실은 비옥한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은 결국에는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제 흔히 물론 낙향에서 국가의 벼슬을 그만두고 우리 포천에 와서 이렇게 사신 우리 과거에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산자수려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후적이나 비옥한 땅은 없어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그럼 이런 비옥하지 못한 땅을 갖고 있는 우리 포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혜의 관광자원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뭐 세계 각국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포천에 어떤 큰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넓은 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비옥한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가장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교통이 지금 뭐 발달이 돼서 우리의 어떤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교통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이제 경원선이 우리 저 양주와 또 동두천 해서 이제 연천 그렇게 해서 저 경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 포천에 사시던 유림들이 원체 드시고 강하셨기 때문에 포천에 철도가 놓이는 부분에 대한 걸 반대를 해서 이쪽으로 오질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은 일제 침탈 하에서 사실은 여기 철도가 개설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일제가 국권을 빼앗았는데 일부 유림들이 반대한다고 철도가 놓여지질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축설령이라는 어떤 지리적 여건과 또 공사비에 대한 기술적 여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서 저는 글리 양주와 동두천 이쪽 경원선이 개설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철도가 단 1m도 없는 그런 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 발달돼서 뭐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 자연과 함께 하려고 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걸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포천의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이곳에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포천의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정치를 하시는 전직 시장님들, 군수님들도 우리 포천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단지 이렇게 보고 가서 많은 그런 관광이 아닌 머무르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어떤 자연과 함께하는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관광산업으로 변화되어야겠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뭐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신북에 있는 아트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포천시에서 찾아낸 그런 발굴한 그렇죠. 어떤 관광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매진하면 어떤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또 가까운 곳에 지근해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새롭게 부양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쪽으로 올인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관광도시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현석 의원님이 4기 의회에 등원을 하시면서 또 많은 일관되게 목소리를 석탄발전소 반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대신해서 지팡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포천시의 어떤 시민과 앞으로 함께하고 또 발전을 위한 대안을 항상 갖고 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포천 발전에 이게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걸림돌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지난 4기 의회에 등원을 해서 2년 남짓 지나지 않았습니까? 2년 남짓 지나면서 사실은 이 기초의회는 저는 당리당략에 의한 그런 공천제도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정치사에 또 학자들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성을 갖고 발전하려면 정당에 대한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하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뼈저리게 실감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성추행과 관련해서 서장훈 시장이 우리 포천에 대한 이미지 추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의원들 개개인이 만나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속 당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반대도 못하고 또 의회를 통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상대적으로 시장과 거북한 이야기들 또 당에 어떤 해가 되는 내용들은 질의를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야당 측의 또 상대당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일부 자유로운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기초적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의무이기도 하고 책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곧 우리 정치 발전의 후퇴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는 바로 포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인원수로 열세죠. 상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5분이고 저는 3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직접 느끼시면 저는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 몫으로 유권자의 어떤 주권으로 저는 해결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포천의 발전과 또 우리 정치의 발전을 함께 가져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회통합뉴스의 박성윤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이제 공석이 된 포천시장 네네. 자리를 이제 보궐선거를 하신다고 예. 발표하셨거든요.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시니까 네. 지금 지역 지구당 위원장님과는 소통이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확장뿐만이 아니고 또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룸에서 또 지방지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과 또 지역지, 중앙지와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 질문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실은 국회의원을 놓고 가는 자리거든요. 또 여타의 어떤 원외 지역이든 원내 지역이든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맡고 계시고 또 그 지역위원장 맡으신 분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출마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정당의 공천제도가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전 포천신문 대표이신 우리 최의월 대표님, 지역에서도 뭐 자수성가하신 어떤 사업가이시고 또 지역 출신은 아니시지만 또 우리 정당사회에 또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의 어떤 야당사에 큰 획을 긋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공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 4월 12일이니까 시간이 뭐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들이고 또 그 기간 안에 저희 이제 당원 개편 대회도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에 따른 시장 후보에 대한 부분은 지역위원장님이랑 아마 잘 이렇게 조율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선거구가 가평과 포천이 한 선거구로 이렇게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위원장은 포천과 또 가평을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천에서의 후보에 대한 부분은 지역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또 물론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당원들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고 잘 합의돼서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그 우리 포천 시민이 또 염원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 네. 철도가 아직 없다 이거죠. 네, 지금 네. 여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제3차 국가철도망 네. 계획에 의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업에 어떤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여지와 또 우리가 이거를 빨리 좀 조속히 이거를 완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뭐 좋은 보관이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 포천은 인구가 16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개설해서 어떤 경제적 수치에 의한 수지 타산에 대한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 그 후속 도시로서 80만 되는 인구, 정주권 인구가 80만 되는 인구가 후속 도시로 있어야 철도 개설하고 경제적 수지 타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물론 저희 포천 시민들은 염원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광역철도가 됐던 국가철도가 됐던 그 철도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검토돼야 될 거고요. 또 그렇게 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 3차 철도 광역철도망에 따른 어떤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 포천이 처음으로 한번 이제 용역에 있어서 그 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또 수지 타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도봉산에서 옥정까지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옥정에서부터 이제 포천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 3차 철도망 계획인데 저희 인구로서는 사실은 불가한 상황이 될 거고 또 그렇다고 어떤 국가의 철도망 계획이 있어서 우리 포천의 철도가 개설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희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놓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포천의 영평사격장과
미군이 훈련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포천이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일방적인 어떤 자치단체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어떤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 보상 차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철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학술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행정적인 부분도 병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한 어떤 이슈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면 저는 평택의 미군 기지가 이전했었을 적에 국가에서 엄청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매양리에 있는 사격장이 군산 직도로 옮겨가면서 어떤 부가적인 지원이 된 부분들이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 포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그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건의가 되면 저는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포천 시민이 얼마만큼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여서 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지난 7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이 권한대행으로 직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의 포천시는 갈등과 반목의 시간이었다. 한 정치인의 과오로 인한 포천시의 모든 행정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행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체된 행정은 석탄발전소란 사업과 시민 간의 또 다른 대처 사항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포천시의 현실입니다.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므로 시민은 시정을 불신을 하고 또 이러한 불신은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게 포천입니다. 하루빨리 진화돼야 될 지역 주민의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주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 그래야 포천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포천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석탄발전소 저지에 앞장서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정치적 모든 부분에 대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며 또 그 해결의 방법으로서 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저는 시민들과 또 언론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일주일 남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 추석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모두가 함께하는 정말 풍성한 추석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 시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